안녕하세요. 오늘의 MLB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다저스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저스의 안방마님 러셀 마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을 토론토에서 데려왔는데 올해 연봉이 2천만 달러죠. 하지만 다저스가 마틴에게 주는 돈은 360만 달러, 1640만 달러를 토론토가 지불을 합니다. 처음에 다저스가 그랜다를 놓치고 마틴을 영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틴이 처음 왔을 때 류현진 선수 경기에 꽤 많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마틴이 과거에 비해서 도루 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류현진 선수와 지금 4경기 연속 호흡을 맞췄는데 그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가 32이닝 1실점이라는 완벽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과 호흡을 맞춘 6경기에서 류현진 선수의 평균자책이 1.11, 그리고 반스와 호흡을 맞춘 경기에서 2.08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마틴과 류현진 선수의 호흡이 잘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은 1983년생이죠.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보다 한 살이 더 어립니다.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에릭 가니에 선수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마틴 선수는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흑인 음악가고 어머니가 프랑스계 백인 여배우였는데 두 분이 마틴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은 2살 때 어머니를 따라 프랑스로 갔다가 10살까지 그곳에서 자라게 되고요. 돌아와서는 아버지와 지나게 되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마틴을 키우기 위해서 몬트리올 지하철역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마틴 선수의 풀네임을 한번 알아보고 갈 텐데요. 마틴의 이 풀네임, 그 이름은 러셀, 네이선, 젠슨, 콜트레인, 마틴, 주니어입니다. 상당히 길죠? 여기서 네이선은 증조부의 이름이고요. 젠슨이 바로 어머니의 성입니다. 그래서 과거 마틴이 제이 마틴이라는 등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달고 나온 적이 한번 있고요. 여기서 콜트레인이 유명한 색소포니스트죠. 아버지와 마틴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한 그런 재즈 색소포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아버지가 키우게 되죠. 그리고 마틴은 2002년 다저스의 17라운드 지명을 받고 입단을 하는데 당시에 마틴은 3루수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다저스에서는 거물급 그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마틴이 상당히 잘하다 보니까 결국 2006년 6월에 다저스는 나바로 선수를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선수가 바로 서재흥 선수죠. 그래서 마틴 선수가 2017년 같은 경우는 2007년이죠. 2007년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는데요. 당시에 홈런 19개와 도루 21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역대 메이저리그 포수 중에 20홈런, 20도루를 달성한 선수는 지금까지도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누구냐? 1999년 퍼지 로드리게스가 당시 35개 홈런과 25개 도루를 기록했거든요. 하나 차이로 마틴이 역대 포수 두 번째 20-20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마틴에 대해서 논텐더를 하게 됩니다. FA가 되기도 전에 이 마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틴은 양키스에 입단하게 되죠. 이 마틴의 이력이 정말 대단한 게 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9번의 포스트 시즌을 나가게 되거든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다저스에서 4년 동안 3번, 양키스에서 2년 동안 2번, 피츠버그에서 2년 동안 2번, 그리고 토론토에서 2년 동안 2번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피츠버그에 마틴이 처음 입단했을 때가 피츠버그가 1992년 이후에 20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못 가고 있다가 마틴이 입단한 2013년에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고요. 또 토론토도 1993년 이후에 22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못 가다가 마틴이 입단한 2015년에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됩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과거부터 중요한 그 포수 부분에 있어서 혁신의 그 앞을 나가고 있는 선수였냐면은 마틴이 처음에 다저스에 3루수로 입단했다가 포수로 전향을 했을 때 다저스에서는 스프링 캠프 때 마틴에게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경기를 계속 관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틴은 자연스럽게 포수 프레이밍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그러니까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루크루이 선수를 보면서 프레이밍 연구를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낮은 공을 받을 때는 글러브의 위치를 낮게 가져가고 있다가 위로 올려야 스트라이크 판정을 쉽게 받는다라는 것을 마틴 선수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피츠버그 같은 경우가 양키스에 뛰는 마틴을 보면서 마틴이 얼마나 투수진의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알게 되고요. 그래서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정말 거액이라고 할 수 있는 2년 1,700만 달러 계약으로 마틴을 영입하고 2년 연속, 20년 동안 못 갔던 팀이 2년 연속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죠. 이 마틴이 본인의 볼배합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승환 선수와 몰리나가 호흡을 맞추는 것도 봤고, 오승환 선수가 토론토 가서 마틴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봤는데, 좀 더 마틴 쪽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몰리나는 워낙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또 워낙 명성이 자자한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 주도 하에 볼배합을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면에 마틴은 투수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틴이 존경한 재즈 색소포니스트가 콜트레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마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베이스볼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마틴의 인터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볼배합 스타일은 재즈와 비슷합니다. 정해진 비트도 없고 순서도 없죠. 그냥 느낌대로 갑니다. 내가 볼배합을 잘하는 것도 이 덕분이죠. 느낌만 온다면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를 8개 연속 요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마틴이 재즈 스타일로 볼배합을 가져가는 것과 류현진 선수가 5가지, 6가지 구종을 충분히 믹스해서 정말 변화무쌍하게 던지는,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 느낌에 따라 바꾸는 그 두 배터리 간의 호흡이 정말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고 있지만 마틴과의 호흡도 잘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컷쇼 등판 다저스 경기가 끝난 이후에 곧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